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닐까? 지금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만들잖아요. 현재 있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요. 중수청에 있는 사법수사관이 검사거든요. 그 검사라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또 공소청에 있는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쪽 다 수사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돼버리면 쪼개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언제든 정권이 바뀌면은 야 그냥 같이 다시 합쳐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존 검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착오도 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봅시다. 우리가 검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너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 폐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어요. 스멀스멀. 이게 스멀스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시간의 마력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맨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사이에 뭐 변했습니까? 그런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검찰을 완전히 없애는 거, 이거 검찰 수사 다 없애는 거, 이거 스멀스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왔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스멀스멀 그렇게 합니까?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나? 그때 보면 정성호 장관이 옳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 조그만 것에 집착을 하지요? 우리가 확실히 수사권 다 폐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쥐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망설입니까? 왜 뒤로 한 걸음 빠집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검찰이 개과천선합니까? 그런 검찰이었습니까? 뭘 지금 혹시 써먹으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저는 참 불만이 올시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 국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석했는데 박은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군요. 지금 정부가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부분 빨리 개정하지 않느냐. 뭔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입장은 보안 사건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을 갖지는 않고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중소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 그 답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직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보안 수사권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과 정과 청이 어긋나는 모습을 막기 위해서 자꾸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하는 지적 때문에 국회 입법으로 하지 않고 정부 입법으로 한다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입법안을 내면은 우리 국회가 검토해가지고 수용하겠다는 그림으로 갔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이미 논란이 된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뭐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이다.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요구권을 얘기하는 거였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복잡한데 지금 다시 중수청과 공소청을 나누는 상황에서 사실상 옛날에 있었던 검찰청의 중수부를 갖다가 독립된 청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강한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검찰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안이 정부 안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해요.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언론 공지를 하신 것으로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는 당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줬죠.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희미하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요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정성호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인데 저것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 뜻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달라졌나? 이제 집권했으니까 검찰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으니까 검찰을 살려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적절한 시점에 잘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도 당이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나 회의의 영상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특히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가름을 딱 타주셔야 지지자들이라던가 국회의원들이라던가 당 지도부라던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듯한 모양을 빨리 가라앉히고 당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중지를 모으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빨리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든다. 이런 차원의 국회 차원의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더 확실한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을 잘라불든지. 그 정성호 장관 자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 공소청하고 중수청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기존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청으로 잘 안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각종 사건들이 지체되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사법수사관하고 전문수사관을 나누는 이런 형태의 중수청을 구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건 좀 저는 어느 정도 10분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지금 설계해 놓은 걸 보면은요. 검찰을 두 개로 쪼개 놓은 것 같은 느낌? 특수부를 하나로 분리해가지고 청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만들잖아요.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중수청은 수사만 담당하는 기관인데 현재 있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요. 나눠져서 가는데 중수청에 있는 사법수사관이 검사거든요. 그 검사란 사람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또 공소청에 있는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신청하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양쪽 다 수사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사 기소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여기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쪼개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언제든 정권이 바뀌면은 야 그냥 같이 다시 합쳐. 어차피 건물을 지금 다 따로따로 지어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층으로 분리해가지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그럼 같이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사건 처리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존 검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안정을 추구하다가 이게 개혁이라는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196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검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 검사니까 이 조항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봐줄 수도 있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전적으로 검사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알라딘의 마법 램프와 같은 거예요. 검사한테는. 이걸 없애야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만들어도 그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이 검사 새끼들이에요.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 엮어가지고 다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싹을 잘라버려야지요. 어제 강덕수님께서 카페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제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 국회 발언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정성호 장관의 말을 듣고 마치 문재인 때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봉욱의 의견을 보면 검찰은 아직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정성호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국민들의 생각과는 반하는 겁니다. 독초는 산에서 자라도 독초고 텃밭에 옮겨 심어도 독초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고는 정치적 발언이나 댓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성호의 발언과 눈에서 윤석열을 봤습니다. 의원 시절 말했던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각이 한낱 노파심으로 끝났으면 하지만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네요. 단적으로 특검 조사에서 검사들이 저질렀던 행태에서 그 오만함과 습성을 충분히 봤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모든 비리는 기득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국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칼 꽂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며. 저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정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독초는 산에서 자라도 독초고 이걸 갖다가 텃밭에 옮겨 심어도 독초다. 검찰이 그 사이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반성적 태도를 뭘 가지느냐. 근데 정치 검찰로서의 그 모습만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고 지금 어제 나온 안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자, 검사의 권한이 사회에 미치는 권한과 뭔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가지는 권한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럼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정관 출신을 영입한 로펌들입니다. 로펌들은요, 예를 들면 고위직 검사를 영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사건 전화하고 뭐 이러는데 몇 억씩 받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위직 검사가 수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변론을 했을 때 큰 영향력이 미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힘이 있어야, 그 권한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개혁 결과 검사가 별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면, 매우 축소된다면 검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현격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이 거대한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반드시 기존 질서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수사사법관이라는 그 용어에서 제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수사사법관의 자격이 읽어보니까 판사, 검사 2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예요. 결국 뭐냐, 사법자 붙인 게 원래 중수청에는 수사관만 있어야 되는데 그 수사관도 그냥 수사관하고 수사사법관하고 나누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만 따로 좀 신분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법조인은 다르다. 일반 수사관하고 다르다. 검사가 왜 중수청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성 가지고 있는 기업범죄나 여러 가지 전문성 가지고 있는 법조인은 아니나 뭐 경찰이라든지 사법시험은 안 붙었지만 그냥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하고 내가 법관으로서 지금 저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면 거길 가겠냐. 좀 위에 올려줘야지. 지휘도 좀 하고 감독도 하고. 법 모르는 사람들만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해. 이게 뿌리 깊은 검찰주의적 생각이라니까요. 법을 알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에요. 공소청이 존재하잖아요. 공소청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의견 교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할 실익이 없어요라든지 이런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수청 안에 꼭 사법시험을 붙고 변호사 시험을 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지휘하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뿌리 깊은 권위주의 의식,
특권 의식 플러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권까지 연결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검찰이지 이재명 검찰이 다릅니까? 정성호 장관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민 의원 질의 때 들어보시죠.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경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검찰의 구성은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그렇게 놔뒀다가 어떻게 하라고? 정성호 장관 절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정부가 바뀐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카르텔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 기득권 구조, 상하관계, 그동안 잘못됐던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이거 용두삼이도 아니고 계약 수준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래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우리 당에 있는 분들, 다른 당에 있는 분들. 이거 검사들이 아지트만 옮겨놓은 거 아니냐. 아지트로 A에서 B로 옮기다고 검사들이 바뀌느냐. 이거 사실상 검찰 기득권 카르텔 더 다른 방법으로 강화해 주는 거 아니냐. 중수청, 특수부 그대로 갖다 놓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고 바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부득이하게 국회 입법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슈크림님, 호박에 색칠한다고 수박 되냐? 수박을 수확하려면 수박씨를 심어야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탔으니까 다시는 저 부분과 관련해서 잡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절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발언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다선 의원 하면 물론 다선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여러 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하지요. 그만큼 할만했으니까 국민들이 여러 번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선 의원이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너무 좋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나 할까요? 선악의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심을 지켜야죠. 저는 김병기도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여러 번 되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시국에 그야말로 상종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내 잘못 불리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국힘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경찰 좀 저기 좀 하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영혼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왜 나옵니까? 다선요. 그만큼 본인이 나는 다선을 하면서 때가 많이 묻었다. 나 아주 더러운 자야. 내가 매일 씻어도 그 때를 벗기기 힘든 거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교만이 내가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해도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이 이번에 김병기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걷는 것부터 그랬어. 국민들은 그런 걸 보거든요. 꼭 윤석열 같이 걷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개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그 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자가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이제 와서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고. 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했지요. 꼭 그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김병기 의원 얘기 들어보죠. 페이스북에 올렸죠. 나오자마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잔인? 누가 잔인합니까? 꼭 말도 윤석열 같이 합니다. 지금 누가 잔인합니까? 한번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보자 하는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린 것이 잔인한 겁니까? 어떤 게 잔인한 겁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의했는데 일단 재심하면 또 다시 논의하죠. 일단은 재심을 인용할지 여부를 다시 윤리심판원에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는 절차로 갈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할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고위원회의라든가 의원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민주당 혼자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태도,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징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결정 과정을 국민들이 굉장히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혼자서 이 정권 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응원봉 들고 그 추운 거리에서 같이 밤새 집회하고 같이 농성하고 같이 단식했던 시민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대로 개혁하고 깨끗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워주신 겁니다. 물론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도 없고 원외 인사이긴 합니다만 요즘 같이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과 통화하면 정말 눈물나게 혼나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지도부께서 왜 시민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고 제대로 결정하라고 했는지 그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뭐 비상징계권이 있으니까 대표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김성환 평론가님 일주일은 한번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일주일도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그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그 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라고 한 게 18일이 지났어요. 어느새. 그동안에 얼마나 민주당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 나오자마자 지금 다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재심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재심 신청하면은 그 이후 절차가 지금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거든요. 재심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보고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 최고위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비상징계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시간이 또 뒤로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명 결정을 당 지도부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 법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얼마나 단호한 결정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그 이후에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